자, 2025년 2월 CAT 2급 문제 풀겠습니다. 자, 안내 문구는 삭제를 해주고 레이어 7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가상선, 자,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뷰포트, 외형선, 그 다음 숨은선, 그 다음 중심선, 마지막 치수 바꿔줍니다. 자, 가상선은 6번 선홍색, 뷰포트 4번, 외형선 3번, 자, 숨은선은 2번, 치수는 1번 색상 바꿉니다. 자, 한영키 바꿔주고요. 자, 선 종류 3가지. 자, 팬텀 찾아주고, 센터 찾아주고, 히든 찾아줍니다. 자, 이 중에서 팬텀 골라서 확인. 자, 숨은선은 히든, 중심선은 센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 스타일을 볼 건데, 자, 동그라미 치수 먼저 살펴볼게요. 자, 동그라미 치수가 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중심에서부터 끝까지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맞춤 탭에서 작업을 해야 되죠. 자, 화살표로 설정을 바꿀 겁니다. 자, D 엔터를 친 다음 수정 버튼. 자,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중심 표식 없으므로, 자, 문자의 색상 노란색. 자, 바깥쪽 치수 없었죠? 원 바깥쪽 치수 없었으니까 정렬은 생략합니다. 자, 맞춤. 자, 맞춤 옵션 화살표 변경해 줍니다. 자, 전체 추척 2로 바꾸고요. 자, 1차단위 정밀도 최대. 영역제 후행 체크. 확인 닫기를 누릅니다. 자, 글꼴 ST 엔터를 켜서 글꼴 이름 굴림으로 바꿉니다. 자, 기본 레이어 외형선 놔두고요. 자, X라인 십자선 그려줍니다. 자, 정면도의 폭 139, 옵셋 139, 오른쪽. 자, 그 다음 높이는 우측 면도에 나와 있겠네요. 자, 높이 92만큼. 자, O 엔터, 92 엔터, 위로 한 칸. 자, 그대로 한 칸씩 더 띄워줍니다. 자, 마지막은 우측 면도의 전체 폭 95만큼. 옵셋 95. 자, 오른쪽 한 칸, 위쪽 한 칸. 트림 명령으로 선들을 정리합니다. 자, 라인으로 대각선 그려주고요. 각도 치수 확인했을 때 45도가 맞으면 사각형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평면도에 정보가 꽤 많이 들어있네요. 자, 정면도에는 지금 각도 치수가 나와 있긴 한데, 자, 이 중심, 꺾이는 지점의 위치를 모르니까 대각선은 당장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왼쪽에는 뭐 선 2개 띄울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당장 해봐야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를 선택합니다. 자, 평면도. 자, 왼쪽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65가 나와 있네요. 옵셋 65 띄워줍니다. 제가 외형선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위쪽에서 보이는 꺾이는 지점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X라인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해주고요. 자, 세로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도 마저 잘라주겠습니다. 자, 대각선에서부터 대각선까지 100도. 자, 이런 경우에는 X라인 작업하지 마시고 로테이트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아로 엔터. 자, 대각선 선택해서 엔터. 기준점 클릭 복사 C 엔터. 자, 반시계 방향 돌아가니까 플러스 값 그대로. 자, 100 엔터를 칩니다. 자, 삐져나온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대각선은 숨은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특별한 형상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까 정면도 살펴봤을 때 왼쪽 부분이 하나 있었죠. 자, 지금 얘를 이용해주면은 자, 여기 자,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라인 H. 자, 숨은선 끝에서 선을 하나 내려주고요. 자, 정면도에서는 옵셋 43 위로, 옵셋 19만큼 또 위로. 자,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한 다음 자, 불필요한 선들은 전부 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수문선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왼쪽 부분만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이 왼쪽 부분 평면도 완성됐고 정면도가 완성됐으면 우측면도 부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 편에 꺾이는 지점이니까 옆에서 보이지 않는 자, 수문선 부분. 자,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대각선, 가로선 부분. 자, 아까 정면도에 봤던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수문선을 바로 작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라인 H 옆으로, X라인 V 밑으로. 자, 그 다음에 세로선 잘라내고 수문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선들 보내주죠. 자, 꺾이는 지점 두 군데. 자, 우측 면도에서는 라인으로 대각선 한 개 그려줄 수 있겠고요. 자, 위쪽 가로선 삭제를 하고, 자, 아래쪽 가로선은 트림으로 정리. 수문선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작업한 부분은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지점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자, 세로선 위치. 자, 얘는 외형선으로 보인다는 거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꺾이는 지점. 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가운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을 내려준 다음 트림으로 잘라줄 수 있겠고요. 자, X라인 각도 마이너스 15도. 자, 붙여준 다음 트림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가 자, 세로선 위치 나와 있고 그 다음 대각선 나왔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자, 꺾이는 지점은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외형선으로 보이는 지점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대각선도 하나가 있네요. 이 대각선 부분은 아마 자, 이 꺾이는 지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면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옵셋 36만큼 옆으로 X라인 각도 마이너스 40도. 자, 붙여준 다음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저기 이 부분들 자,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우측 면도를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로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꺾이는 지점 X라인 H 자, 한 개를 가지고 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보이는 지점인데 자, 모양도 조금 비슷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다가 대각선 자, 이 모양이 자, 저는 요 오른쪽 부분 자, 요 모양과 같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찾았던 이 대각선의 꼭지점에서 선을 따오게 되면 세로선 부분이 나올 겁니다. X라인 H 자, 옆으로 가고 다시 X라인 V 꺾어주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잠깐만요. 자, 저희가 선 한 개를 지금 덜 찾았네요. 자, 트림으로 일단 위아래 정리. 자, 세로선 위치까지 일단 찾았습니다. 자, 가로선은 트림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자, 이제 방금 찾았던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대각선의 끝점을 찾을 거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수문선으로 보이는 지점이 될 겁니다. 자, X라인 V 자, 선을 내린 다음 트림으로 정리. 자, 수문선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수문선 끝점에서 옆으로 가지고 갔을 때 대각선의 끝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중간점이 잡히네요. 자, 주위에서 자, 정확히 수문선의 끝점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옆으로 가서는 대각선 자,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윗부분 작업을 일단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부분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자, 중심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세로 중심선이 숨은 선과 같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숨은 선으로 붙어 있는 지점은 아래쪽에서 봤을 때 꺾이는 지점. 자, 여기가 되겠네요. 자, 중심 위치 찾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옵셋 46 위로. 옵셋 56 옆으로. 자, 교차되는 부분 이용해서 반지름 28짜리 동그라미 그려줍니다. 자, 트림 엔터, 시프트 누르고 왼쪽 연장, 위쪽으로 톡한 연장. 자, 오른쪽 부분은 시프트 떼고 잘라줍니다. 자, 가운데 선 나눠야 되겠네요. 저는 윗부분 자른 다음 아래쪽 선 위로 연장, 아래쪽 부분 자른 다음 위쪽 선 연장. 자, 가운데 십자선은 중심선 바꾸고요. 자, 위쪽과 아래쪽은 각각 숨은 선으로 바꿔주고, 자, 동그라미도 숨은 선이네요. 자, 동그라미도 숨은 선 바꿉니다. 자, 동그라미 부분은 나중에 작업을 하고요. 자, 일단 이 꺾이는 지점 이용해서 밑에 대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라인 V. 자, 선을 내려줍니다. 여기는 중심선 부분이 되겠네요. 자, 트림으로 일단 아래 위 정리를 해주고요. 자,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도짜리 대각선. X라인, 각도 A, 22도, 엔터. 자, 꼭지점에 붙입니다. 이제 트림으로 선들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 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외형선으로 보일 만한 지점이 나왔네요. X라인 H 옆으로 가고, 자, 트림으로 자, 외형선까지 선을 정리해 놓습니다. 자, 이제 대각선 내려가는 부분을 찾아야 되죠. 자, 여기는 아래쪽. 자, 아래쪽 대각선 부분에도 보면 자, 숨은 선 끊어지는 지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X라인 H 옆으로 가지고 간 다음 라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원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남은 부분, 우측면도에 남은 부분. 자, 얘들이 전부 다 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높이가 나와 있는 게 우측면도에 나와 있네요. 자, 우측면도의 숨은선 부분부터 찾아주겠습니다. 자, X라인 H. 자, 원의 4분점, 중심점, 4분점을 따오고요. X라인 V. 자, 선 3개 내려줍니다. 자, 여기도 중간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교차점.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는 옵셋을 51만큼 띄워주고요. 자,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아래쪽, 위쪽 정리하고, 자, 왼쪽, 오른쪽 정리를 해줍니다. 자, 테두리 부분은 숨은선으로 바꿀 거고요. 가운데는 중심선으로 바꿀 겁니다. 자, 높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면도 찾아줍니다. X라인 H. 자, 정면도로 선을 보내주고, 자, 평면도에서 이번에는 세로로 내립니다. X라인 V. 자, 4분점, 중심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양쪽 4분점 내립니다. 자,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자, 위쪽, 아래쪽, 자, 양쪽 잘라냅니다. 여기는 숨은선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남은 작업은 타원 1개 남았습니다. 자, 타원. 자, 위에서 봤을 때 반지름 28로 보이는 이 동그라미 부분이 자, 정면도에 보이는 이 대각선을 만나서 타원의 형태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완벽한 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좀 쉽게 하겠네요. 자, 원의 중심에서 십자선 그립니다. 자,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대각선과 만나는 지점 X라인 H 꺾어주고요.
자, 평면도의 대각선과 만나는 지점 내려줍니다. 자, 교차되는 부분이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제 레이어 잠깐 바꿔주고요. 자, 좌우 4분점 중에 한 군데에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왼쪽에서 사용했을 때 대각선을 안 만나죠. 자, 그냥 오른쪽 4분점을 사용하겠습니다. X라인, 자, 오른쪽 4분점에서 십자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각선 만나는 지점 꺾어주고요. 자, 옆으로 가서 꺾어줍니다. 자, 위쪽 4분점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위아래 4분점 중에 하나를 찾아줍니다. 자, 십자선 그려주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각선 만나는 지점 꺾어주고 45도 지점 꺾어줍니다. 자, 교차되는 부분이 4분점이 됩니다. 자, 포인트 3개 찾았으면 바로 턴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외형선으로 바꿔놓을 거고요. 자, EL 엔터, 중심 C 엔터. 자, 찾아놓은 중심점 클릭. 그 다음 4분점 두 군데. 자, 찍어서 타원을 그립니다. 자, 마킹해놨던 동그라미 지우고요. 자, 직선 다 지웁니다.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절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네요. 자, 우측면도 보이는 김에 자, 선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정면도에 선 정리된 부분 살펴보고요. 자, 평면도에 선 정리된 부분 살펴봅니다. 자, 문제 없으면 이제 중심선 늘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자, LEN 엔터, DE 엔터. 자, 늘리는 거리는 5만큼. 자, 좌우 늘려주고요. 자, 가운데 있는 선은 나중에 줄여야 되겠네요, 얘는. 자, 좌우 늘렸으면 정면도로 가서 자, 위쪽 아래쪽 늘립니다. 자, 우측면도로 가서 위쪽 아래쪽 늘립니다. 자, 평면도에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줄일 때는 마이너스 2만큼 줄일 겁니다. 자, 세로 중심선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둘 다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LEN 엔터, DE 엔터. 자, 마이너스 2 엔터. 자, 중심선 윗부분 클릭, 중심선 아랫부분 클릭. 자, 엔터 치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기본 레이어 치수로 바꾸고요. 자, 치수 작업하겠습니다. 자, 각도 치수 먼저 뽑아볼게요. 자, 30도짜리 하나, 그리고 100도짜리 하나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40도짜리 뽑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 치수 한 개 뽑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치수 다 뽑아주겠습니다. 자, 65, 그 다음 숨은 선에서 끝까지 거리 56. 자, 외형선 끝에서 중심선 끝까지 거리 46 뽑아줍니다. 자, 위쪽에 36짜리도 뽑아줍니다. 자, 이제 정면도로 와주고요. 자, 정면도에서 왼쪽에 높이 2개. 자, 43, 19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139 뽑아줄 거고요. 그 다음 각도 치수 2개를 뽑아줍니다. 자, 우측면도는 선형 치수만 다 뽑으면 되겠네요. 자, 선형 치수 DLI. 자, 꼭지점, 꼭지점. 자, 51. 자, 아래쪽에 95. 자, 오른쪽에 92까지 뽑아주면 됩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 45도 선 삭제해주고요. 자, 전체 선택, 오버킬 명령 실행합니다. 자, Z 엔터, E 엔터. 자, 배치 공간 작업하겠습니다.
자, 모형창에서 작업을 다 끝냈으면 배치 1로 넘어가 주고요. 배치에서의 기본 레이어는 0번으로 작업을 실시합니다. 자, 처음에 리미트 명령, 자, lim 엔터, 0,0에서부터 297,210. 자, 렉탱글 명령을 사용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0,0에서부터 297,210. 자, 옵셋은 10만큼 안쪽으로 넣어주고, 자, 밖은 지우고, 안쪽은 분해합니다. 자, 그 다음 옵셋 30만큼 한 칸 띄우고요. 옵셋 25만큼 한 칸 띄우고, 옵셋 8만큼 3칸을 내립니다. 자, 30, 그 다음 25,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각각 8씩 띄었습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자, 1급과 다른 점은 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자, P라인 이용해가지고 가이드라인 한 개 그리고요. 자, T 엔터 글상자. 자, 글자 크기는 3으로 바꿉니다. 자,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자, 글자 하나 적어준 다음 빠져나오고요. 자, 글자는 복사를 하기 전에 레이어를 문자로 바꿀 겁니다. 자, 문자로 바꾼 상태에서 카피. 자, 기준점 찍고, 자, 대각선 중간점에 클릭, 자, 엔터 치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선 지우고 카피, 글자 2개. 자, 한 칸씩 내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MU 명령. 자, 정면도가 들어갈 부분에 자, 사각형 틀 하나 그려주고요. 자, 카피해서 오른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둡니다. 자, 3개 다 선택한 다음 레이어는 뷰포트. 자, 평면도 안쪽 더블 클릭 들어가고요. 자, 평면도 가운데 오도록 맞추고. 자, 그 다음 정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하나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 우측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맞춰줍니다. 자, 바깥쪽 빈 공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3개 다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뷰포트 축척 1:2. 자, 삐져나온 부분 없이 저렇게 나왔고요. 자, 평면도만 따로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자, 위쪽 빈 공간을 조금 비슷하게 맞춰줬고요. 자, ESC. 자, 정면도는 좌우. 자,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주고요. 자, 아래쪽은 뭐 따로 안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약간만 왼쪽으로 보낼게요. 자, 이제 X라인 엔터, H 엔터. 자, 정면도의 가장 아래쪽 꺾이는 지점 클릭. X라인 엔터, V 엔터. 정면도의 가장 왼쪽 부분 클릭. 자, 무브 명령으로 옮겨줍니다. 자, M 엔터. 자, 우측면도의 하늘색 테두리 선택해서 엔터. 자, 기준점은 가장 아래쪽에 한 점. 자, 선 위에 붙이실 때는 Shift 오른쪽 클릭 직교 기능을 사용해서 X라인 위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평면도. 자, Move. 자, 하늘색 테두리 선택한 다음 엔터. 자, 기준점은 가장 왼쪽에 한 점. 자, X라인에 붙일 때는 Shift 오른쪽 클릭 직교를 사용해서 X라인 위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X라인 다 지우고요. 자, LTS는 저는 한 0.23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뷰포트 레이어 동결합니다. 자, 도면층 컨트롤 누르셔서 자, 뷰포트 옆에 햇님 마크 클릭. 자, 그리고 빈 공간 클릭. 자, 이제 뷰 제목 불러올 겁니다. 자,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있는 삽입 버튼. 자, 타이틀 블록. 자, 정면도 아래쪽에 붙여줍니다. 자, 글자 2개 가지고 옵니다. 카피 명령, 글자 2개. 자, 4분점에 붙이고요.
자, 더블 클릭, 드래그 해주고, 자, 크기는 3.5, 엔터. 정면도. 자, 아래쪽 더블 클릭, 드래그 해준 다음, 글자 크기 2.5, 엔터. 축척 2분의 1. 자, 글자 위치 조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무브로 해줄게요. 자, 무브로 대충 빨리 옮겨줍니다. 자, 직결을 켜놓고 카피. 자, 우측면도 아래 한 개. 자, 평면도 아래 한 개. 자, 내용 바꿉니다. 자, 평면도, 오른쪽은 우측면도. 자, 마지막 표제란 부분. 자, 수험 번호.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일자 적어줍니다. 자, 이름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 일자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영키 바꾼 다음 Z 엔터, A 엔터. 자, 마지막 페이지 엔터를 쳐서 자, 수정 버튼. 자, 마지막 6개 설정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프린터 스크롤 쭉 내려가지고 DWG2 PDF. 자, 용지 크기 ISO 전체 페이지 A4 중에서 자, 가로로 길쭉한 형태. 자, 297-210. 자, 플롯 대상 범위로 바꾸고요. 자, 플롯의 중심 체크. 자, 혹시나 용지의 맞춤이 체크돼 있거나 얘가 축척이 1대1이 아닌 경우에는 자, 요거 용지 맞춤 풀어주신 다음 축척을 1대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플롯 스타일 모노크롬 바꿉니다. 이렇게 총 확인해야 될 부분 6개. 자, 확인이 끝났으면 자, 확인 버튼, 닫기 버튼 누릅니다. 자, 2025년 2월 CAT 2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